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 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해야 할 강원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 춘천 철원 고속도로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불협화음도 연출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를 떠나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이 한자리에 모인 강원도 정책간담회장. 최문순 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7조 원을 넘긴 공로를 강원도 국회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에서 제외됐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14개에 달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가 건의한 국비 주요 현안 사업은 신종 바이러스 면역 항체 신속 개발 시스템 구축 105억 원과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50억 원 등 548억 원에 달합니다. 홍천 용문간 철도와 춘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홍천과 철원 군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용문 홍천 간 철도 노선이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춘천 철원 고속도로 신설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철원 지역 일부 주민 의견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철원군 5대 현안 사업 1번 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2번 연천 전철 철원 연장.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권 개선을 위해 춘천 철원 고속도로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박하는 등 각을 세웠습니다. 강원도하고 빠른 소통과 빠른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철원까지의 고속도로와 내륙 중산철도 건설은 중요한 현안이고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이 꼭 챙겨야 할 입법 현안으로는 세컨하우스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과 적경지역 지원특별법, 폐강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긍정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로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와 공개 정책 간담회를 펼친 강원도 국회의원 8명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1990년대 정부는 무연탄 재고량을 사들인 뒤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폐광 지역 교육 복지 사업에 써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 용도가 더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이후 강원도에서 관리해온 비축 무연탄 기금은 모두 2,476억 원 규모입니다. 1990년대 말 전액 국비로 사들인 재고 무연탄 277만 톤 중에 210만 톤을 팔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폐광 지역 주거 환경 개선과 교육 환경 개선, 학자금 지원, 소득 증대 사업 등에 쓰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해마다 40에서 50억 원씩 배정돼 지금까지 모두 1,556억 원이 쓰였고 현재는 920억 원이 남았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최근 이 기금을 무연탄 활용 사업과 신산업 연구 개발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사업의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장학금이나 진폐 우리 회원님들께 문화생활비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폐광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연탄과 관련한 모든 사업과 신산업 연구 개발의 기금 활용이 가능해져 대체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무분별하게 쓰이거나 다른 폐광 지역 지원 사업과 중복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대체 산업을 진행할 때는 공모사업 형식을 취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비축무연탄 기금 조례는 행정안전부 심사 절차를 거쳐 다음 달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외부에서 귀농한 주민과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건 지역마다 다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 영월 삼도리 마을은 이 갈등을 주민들의 문화활동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영월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뛰어들면서 내세운 핵심 모델이 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지런히 열을 맞춰 음악에 몸을 맡기는 어르신들. 금요일마다 모이는 영월 운학 1, 2, 일명 삼도리 마을의 주민 댄스팀입니다. 7년여 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문화 활동은 이제 6개의 동아리로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인으로만 여겨졌던 귀농 귀촌인들과의 융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런 걸 느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아리를 하나 둘 만들게 된 것이 동아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도 소멸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영월군. 귀농 귀촌인 유입으로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영월군은 삼도리 마을의 문화 활동을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인구 노령화의 대안으로 문화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머물고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자생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섞여들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문화는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주민이나 원주민이나 다 융화돼서 갈 수 있는 거고 그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삶의 격이 높아질 수 있는. 지난달 말 문화도시 1차 심사를 통과한 영월군은 지역민들의 과거 문화 활동을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열고 향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해 12월에 있을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월의 과거가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낡고 때가 탄 흔적만 남아서 과거의 영광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내년 여름이면 이곳은 영월 문화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3 학생은 수능 열흘 전부터, 고1, 2학년 학생은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든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의 원격 수업은 각 시험장 학교의 특별 방역을 위해 수능 다음 날인 1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 감독관이 지난해보다 608명 늘어난 3,487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울 교보생명 빌딩 11층에서 사무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9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사무처를 구성해 대회 개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직위는 2021년 9월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함께 대회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대회 비전과 목표, 경기시설, 숙박, 수송 등 분야별 기본 골격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70개국 2,60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강원지부는 어제 돌봄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학비 노조는 초등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조치를 중단하고 돌봄 시간제를 폐지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감염 위험 속에서 학교를 지킨 초등 돌봄 교실 법제화를 주장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코로나를 구실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돌봄의 학교 교육 역할 강화에 미온적인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오는 6일 전국 동시 돌봄 파업을 선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이 늦어지자 상지대학교가 자체 민주공영대학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상지대는 이사회를 공익적 인사로 구성하고 구성원과의 협의로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교육 혁신과 사회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구재단 지지 세력은 사학법인 상지학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학을 탈취하려는 시도라며 공영대학 호칭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올해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대상지 47곳을 발표한 가운데 정선군은 일반 근린형에 선정됐습니다. 정선군 고안읍 일대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271억 원이 투입돼 지역 특색인 야생화를 활용한 수공예 마을 기업이 육성되고 골목길 관광 자원화와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평창 발왕산 스카이워크가 준공 기념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해발 1,458m, 국내 최고 높이에 설치된 발왕산 스카이워크는 모두 64m의 길이로 중심부에는 턴테이블 시설이 설치돼 회전하면서 발왕산 전경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워크와 발왕산 정상부 데크길까지 모두 휠체어와 유모차로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시설로 조성돼 장애인과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늘 19일 강릉에서 시작됩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는 2020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 대회를 오늘 19일부터 27일까지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당초 지난 5월에서 9월로 다시 이번 달 하순으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남자, 여자, 혼성 등 3개 종목의 국가대표팀은 내년 2월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자산 매각 시장에 내놨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지난달 30일 알펜시아 리조트 관련 자산 매각 공고문을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공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접수합니다. 매각 대상은 알펜시아 리조트 A, B, C 지구 토지와 에스테이트 미분양, 건물, 주식 등입니다. 인수 의향 기업이 확정되면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예비 실사, 인수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17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획안 대로 매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 초에는 매각 작업을 완료하게 되지만 적임자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십여 개의 폐 유류통이 땅에 묻힌 채 발견된 춘천 캠프페이지의 문화재 발굴 조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초 기름 토양과 폐 아스콘에 이어 지난달 폐 유류통까지 발견되자 조사원의 건강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5만 제곱미터의 전체 부지 가운데 30만 5천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계획된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는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춘천 시내버스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춘천시는 전문가와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대중교통 공론화 전담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